안녕하세요. 16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섹션 6의 두 번째 강의로 넘어와서 이 실습 예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연출과 구상, 레이아웃을 잡는 과정을 15강에서 함께 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새로 만드는 씬이 아니라 전에 활용했던 씬을 점점 이제 고쳐나가면서 점점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불러와서 다시 그 위에 덧대서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러프 블로킹이라는 제목을 굳이 러프, 블로킹, 이 두 가지는 사실 의미가 비슷할 수 있는 두 단어인데 굳이 이렇게 두 단어를 다 사용해서 이렇게 강의의 제목을 사용해준 이유가, rough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rough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포괄적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아직도 그렇게 세세한 그림이 아니고 캐릭터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추가되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 하나하나가 rough라는 의미가, 이제 rough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가 되겠고, 이 블로킹이라는 단어는 애니메이션의 프레임 수라던가 타이밍, 스페이싱,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그 모션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딱딱하게 완성되어가는 과정인 이 첫 번째 단계를 블로킹이라고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러프하고 애니메이션이 블로킹에 가깝다라는 의미에서 러프, 블로킹,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사용해줬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실습 예제에서의 저희가 함께 볼 것들은 결국은 다 복습입니다. 전에 첫 번째 강의부터 해서 모든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그런 원리들을 결국은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적용해 나가는 과정일 뿐인데요. 여기 이제 러프 블로킹 단계에서 저희가 함께 볼 것들은 항상 같이 돌아오는 포징, 타이밍, 스페이싱, 그리고 완급 조절,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불러온 이 씬은 완성된 러프 단계 씬인데요. 전에 만들었던 레이아웃 단계의 씬을 불러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겁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이 단계와 이 단계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림도 비슷하고 이렇게 대충대충 그렸고 러프하죠. 그리고 프레임 수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아진 건 아닌데, 사실상 플레이를 해보면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레이아웃 단계에서는 거의 그림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준 것처럼 거의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정말 키포즈만 딱 잡아놓은 느낌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필요한 브레이크다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플레이를 실제로 해보면 그 차이가 느껴지는데 정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림이 아직도 막 예쁘게 그려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정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정보들이 다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단계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빨간 캐릭터부터 한번 러프 단계를 잡아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캐릭터의 키포즈를 이렇게 대충대충 위치만 잡아주는 어떤 구상의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캐릭터의 위치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타이밍과 포징, 그리고 캐릭터의 위치가 어디고 볼륨이 어떤지 그 볼륨감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디테일은 무시하더라도 최소한 이 캐릭터의 이런 인체 구조적인 볼륨감, 특히 캐릭터가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카메라 주위를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볼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 머리카락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려다가 이 두개골의 볼륨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두개골이 원래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게 심플한 모양이어야 되는데 막 찌그러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개골의 볼륨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귀도 이제 구도를 살짝 잡아놓긴 했는데 이 귀의 구도를 뒤에서 바라본 귀는 이런 식으로 그 뒷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이 귀가 이제 그 사람의 머리를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그 각도의 정보를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볼륨을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즈에서도 이렇게 전후 플리핑을 해주면서 이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러프 단계에서는 정말 타이다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예쁘게 그린다는 상상을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정확한 볼륨을 지켜주는 것까지가 이 단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디테일은 무시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 그걸 위해서 최대한 미래의 자신이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캐릭터가 이제 살짝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쪽 면적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되었죠. 이런 회전하는 모션에서 이런 인체적인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하실수록 도움이 되는데 눈 두덩이 쪽에 이런 뼈도 조금 더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서 더 돌아가게 되면은 코 그리고 여기 눈썹, 눈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시면 되는데 이 머리를 완전한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구가 나아가는 방향을 스페이싱을 잘 주시를 하셔야 돼요. 제가 키포즈를 레이아웃 단계에서 대충 느낌상 나쁘지 않게 잡아놨다고는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뺏기기만 하시면 결국 고치는 단계에서 그 수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만 덧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애니메이션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계속 의심하면서 그려야 된다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꿀팁인데요. 밑에 있는 그림을 자기 스스로가 그렸던 그림을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의심을 하면서 이 두개골이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두개골만 따로 그렸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작업도 제가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러프 작업을 잡고는 있지만 두개골을 원이라 생각하고 정말 도형적으로 먼저 볼륨을 잡으시는 것도 완전히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절대 하신다고 초보자 느낌이 난다거나 나쁜 점은 하나도 없고요. 무조건 이런 컨스트럭션이라고 하죠. 기본 도형을 잡아주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 원이 움직이는 모양을 봤을 때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원이 지금 이 원만 따라볼까요? 이렇게 약간 곡선에 이런 스페이싱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벌어지고 있죠. 이런 움직임 자체가 카메라 상의 이 네모 화면 상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해 보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그재그형의 어색한 움직임이 아니라면 아마 이 캐릭터를 여기다가 덧대서 그렸을 때도 그렇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작업이고요. 여기서 나중에 브레이크다운을 추가할 때 캐릭터를 바로 그리지 않고 이 파란 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전에 하고 있었던 작업을 이 파란 구체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편한 마음으로 요 캐릭터가 회전하는 그 구도의 인체를 볼륨을 계속 잡아주는 작업을 요 초반부를 완성을 시킬게요. 파란 구체도 그냥 보이게 해서 이 파란 구체를 이용해주면서 이 어깨 부분은 지금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크게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요. 여기서는 완전히 지금 옆모습이 되었죠. 여긴 대각선이었다가 옆모습이 되면서 이 앞에 있던 파란 괴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옆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괴물은 이쪽에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도상이 화면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건 이제 레이아웃 단계에서 봤던 거고요.
반대로 이제는 대각선이지만 앞부분 대각선으로 되었죠. 앞을 향하는 정면 대각선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이쪽 귀도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그림 하나하나가 이제 최대한 그 정확하고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연습을 하고 있는 소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을 얼마나 예쁘게 그리는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쁜 그림들이 하나하나 나열됐을 때 이제 이상하지 않아야 그게 애니메이션에서 완성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리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전 프레임과 나중에 나오는 후 프레임의 그 연결을 보는 눈은 계속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가지고 있기 힘든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체나 이런 부분에 최대한 집중을 덜 하고 애니메이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인체 같은 부분은 이제 다 좀 통달을 하신 분들일수록 더 배우기가 편하다는 거죠. 인체에도 집중해야 되고, 이제 볼륨에도 집중해야 되고, 스페이싱에도 집중해야 되고, 타이밍에도 집중해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배울 요소들이 너무 많이 겹치다 보면 많이 힘들 수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스페이싱이나 타이밍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는 식의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인체나 그 구도, 이런 그림의 기본 자체가 안 따라오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아무리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보는 눈이 발전을 하고 있어도 그 그림 자체가 틀렸다면 결국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림을 못 그려서 오차가 발생하거나 애니메이션이 잘못되어서 오차가 발생하거나, 그 두 가지가 함께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신경 써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림의 기본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실수록 배우기가 편하다는 거죠. 자, 이 포즈까지는 그려놓을게요. 이 파란 구체를 여기까지 그렸으니까. 이런 어깨선 살려줘야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고, 이 캐릭터의 이런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는 이런 멋있는 척하는 이런 모션도 사실상 이런 식으로 그 포즈만의 커브가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의 좀 멋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멋있게 그리고 싶다. 멋있게 그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막 조밀조밀한 근육을 막 넣어주고, 여기는 막 멋있는 갑옷을 이렇게 막 그려주고,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그런 캐릭터를 멋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긴 해요. 이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나중 단계에서 거기에 더 추가할 수 줄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그런 요소들을 추가하기 전에 이미 멋있다면 그 나중에는 더 멋있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그 단계에서 캐릭터의 간략화된 모양부터가 멋있으면, 그 포즈 자체가 이제 멋있으면 그 실루엣이 더 나중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캐릭터가 어중청하지 않게, 어정쩡한 포즈가 아니라 좀 멋있게 표현될 수 있게 이런 커브들을 잘 살려주시고요. 밑에서 내려다본다고 이제 레이아웃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구도를 이런 식으로 살려서 골반이 어깨보다 좀 더 커 보이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레이아웃에서 제가 그런 의도를 이미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더 이 러프 단계에서 그걸 잡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 단계는 절대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단계고 정말 중요한 단계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러프 단계에서 다 드러나는 거고, 제가 의도했던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거나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조금 멀어지는 이 포즈까지 딱 잡아놨고, 이제 지금 엑스포지션이 8이죠. 8의 엑스포지션이면은
겨우 1초에 3개밖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낮은 프레임의 레이트인데요. 여기서 이 파란 구체를 사용해서 머리의 그 스페이싱만을 제가 한번 반의 타이밍으로 익스포지션을 4로 나눠서 이렇게 라이트 테이블을 사용해서 한번 브레이크다운, 키포즈 사이에 브레이크다운만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포즈가 이렇게 캐릭터가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포즈고, 여기서 출발을 할 때 너무 갑작스럽게 쉬땅 하고 발사하는 거는 별로 원치 않으니까 첫 브레이크다운은 첫 번째 프레임과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그려줄 건데, 이 모양을 잃지 않고 이렇게 막 우그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동만 시켜주셔도 되고, 이거는 크기가 변하거나 각도가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닌 실제 이런 완벽한 원형의 모양일 경우에 사실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기법이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림을,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저만의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동만 해주는 것도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크기가 많이 변하고 이제 있으니까 여기서 3분의 1 정도로 초록색에 가깝게 해주고 싶고요.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급격하게 멀어지고 있는데, 멀어지고 있는 물체는 스페이싱상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느려질 겁니다. 그 스페이싱이 줄어들겠죠. 다만 잘 보니까 요쯤에서 이 캐릭터가 지금 폼을 잡고 있어요. 이 포즈가 제가 딱 보니까 이 칼을 어깨에 들러 둘쳐매는 이 포즈인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포즈를 기점으로 한번 슬로우 다운 해줄 연출적인 완급 조절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거든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것들보다도 카메라가 여기서 한번 쓱 느려져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즈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이제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원칙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원칙들이 결국은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가장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멋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도구인 거지, 직선으로 달려가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가 달려갈 때의 그 물리적인 효과를 가장 많이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제 단순히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뿐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 카메라가 얼마나 이제 멋있게 그 캐릭터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겠죠. 이렇게 라이트 테이블을 사용하실 때 단순한 모양으로 얼마나 스페이싱이 분배가 되었는지를 보는 게 이 한 개만으로는 좀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2개, 3개를 더 켜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원이 하나가 아니라 초록색은 3개나 보이고 보라색은 2개나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프레임 이외에 전 프레임, 후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스페이싱이 분배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특히 이렇게 간단한 모양일 때는 그렇죠. 캐릭터가 이미 다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라이트 테이블의 프레임을 켜버리면 전부 다 겹쳐서 이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원을 통해서 스페이싱만 잡아주고 싶을 때는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기능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원을 왜 그렸느냐, 브레이크다운을 넣어주고 싶거든요. 캐릭터의 볼륨을 그대로 살리면서 브레이크다운을 넣어주고 싶은데, 이 브레이크다운을 넣어줄 때 제가 만약에 이 파란 구체 없이 그냥 라이트 탭을 켜고 캐릭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좀 더 초록색에 가깝게 이렇게 그려야지 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만약에 애니메이션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 중간 프레임을 넣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그 라이트 테이블을 보면서 이 중간에 그리려는 그 의도 자체가 잘못돼서, 예를 들면은 초록색하고 보라색 사이에 그려야 되니까 초록색이 여기 있고 보라색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라고 하다가 머리가 납작해져 버려요. 무슨 맛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 납작해져 버린 게 초록색하고 보라색 사이에 선을 그으려고 했기 때문이고, 저희가 그어야 되는 선은 보라색과 파란, 초록색 사이가 아니라 이 원이 이 초록색 원과 보라색 원 사이에 원을 하나 넣어야 된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안 되고, 여기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사이에 꼭지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둥글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이 둥근 모양이 딱 중간에 들어가게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그렇기 위해서 파란색 쿨을 사용을 해줄 거라는 거죠. 이 파란색을 보면서 그리면 제가 아까 전에 생각해놨던 그런 스페이싱들이 딱딱 맞게 여기다가 그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진 거죠. 특히 이 두개골을 그릴 때는 더합니다. 이게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단순히 라이트 테이블을 보면서 이제 그렸을 경우에는 어딘가 이제 틀릴 수 있는 구석이 많아요. 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양은 잡았어요. 그런데 이 보라색 모양과 초록색 모양의 중간 지점이 되는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야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꾸물꾸물거리거나 귀의 위치가 오락내리락 하거나 하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잘못 그린 애니메이션이 되어버리겠죠. 그거를 이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트 테이블을 움직여서 제가 원하는 스페이싱까지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초록색과 보라색 사이에 인비트윈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바로 그려주는 거는 저는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록색이 더 가깝게 스페이싱을 잡았으니까 이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저는 그게 영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연습을 하실 거면 그냥 연습하셔도 되고, 제대로 이제 좀 더 편한 도구를 사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렇게 그냥 라이트 테이블로 더 쉽게 인비트윈을 그릴 수 있는, 또는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여기서도 이제 파란색 구체를 최대한 봐주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파란 구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여기다가 머리를 그렸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파란 구체를 통해서 스페이싱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따라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파란 구체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빨간색 그렸고, 그러면 여기서 아까 한 것처럼 요 키포즈들을 그대로 이렇게 당겨와서 머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 볼륨의 스위치 자체가 절대 이제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눈이 충혈되면서까지 이거를 볼륨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사용을 해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 라이트 탭을 꺼서 이 목이나 어깨의 움직임이 이제 여기 우리 앞을 지나가는 이런 모션은 이 머리의 볼륨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스페이싱이기 때문에 따로 넣어줄게요.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데리고 와서 무작정 그 중간을 그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회전하는 모션이 머리는 그대로 회전하는 모션이 잘 드러나고, 어깨는 어깨대로 자기 스페이싱을 지킬 수 있게. 그렇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한번 넣어줄게요. 여기서는 러프 단계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볼륨을 단단하게 그리진 않았어요. 전에 거는 그 캐릭터의 최대한 볼륨을 그냥 이렇게 건축선 같은 걸로 살짝살짝 컨스트럭션만 넣어주면서 굉장히 빠른 작업으로 잡았었는데, 그래도 이 단계를 잘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식으로, 지금 초록색이 훨씬 더 가까운데 이 정도 볼륨이 되겠고, 이 초록색보다 이제는 멀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구체에 맞게 이런 식으로 초록색은 줄여주고 보라색은 늘려주고
머리 두개골은 결국은 각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이기만 하면 이 두 캐릭터가 같은 크기로 같은 거리에서 회전하는 것처럼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게으르고 영리한 그런 작업 방식인데, 이게 뭐 만능인 건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모션에서 최대한 그 정확성을 살려주려면 이 방법도 저는 좋은 것 같아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그 툴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 컨스트럭션 선만 딱딱 넣어주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지금 이 폼 잡고 있는 포즈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캐릭터가 전혀 대단한 움직임이 없었고 그냥 카메라가 그 주위를 돌고만 있을 뿐이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재밌어지죠. 이 캐릭터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 칼을 어깨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칼을 올려놓기 전에 어떤 자세가, 포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칼이 내려오고 있는 포즈를 딱 한 번만 보이게, 이 칼이 어깨에 닿기 직전에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이 포즈만 이렇게 스미어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은 여기 있던 폼멜과 이 손 부분이 여기에 있겠죠. 가드 폼멜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용어인데, 이런 식으로 어깨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밖에 있던, 지금 여기 이제 전 포즈에서는 어깨가 여기쯤에 있고 팔이 여기 어딘가 밖에 있을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 포즈가 있어줘야 그 다음 포즈에서 어깨에 이렇게 칼을 올려놓는 모션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고, 여기 지금 브레이크다운을 다 넣어주고 있으니까 이런 브레이크다운을 제대로 넣어줬어야 나중에 인비트윈 단계에서 더 프레임 수를 올려줄 때 중간에 그림을 그리면 여기 부분이 나중에 제대로 멋있어지겠죠. 여기 파란 구체를 그렸던 거는 저는 굉장히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파란 구체가 위치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파란 구체를 두개골로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전에 있었던 파란 구체의 위치로는 이 턱이 너무 내려가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 하시다 보면 자기가 이제 잡아놨던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한 파란 구체의 움직임도 결국은 의심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디테일이고, 자기가 그렸던 그림도 의심을 하면서 고쳐나가는 게, 수없이 고쳐나가는 게 결국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보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린 그림이 눈앞에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고친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렵고, 보이는 거에 자꾸 영향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따라 그리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그냥 많이 하다 보면 나아지더라고요. 이거는 뭐든지 다 똑같은 것 같고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다? 많이 하시면 돼요. 생각 자체를 옳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많이 하시면 결국은 어떤 종목이든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아쉬운 점이 있다, 자기만의 어떤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무슨 뜻인가 하실 수 있는데, 약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약점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그 약점이 극복되었을 때 결국 그만큼 발전했다는 뜻이고, 그것만 열심히 연습하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자기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근데 뭔가 자기가 더 발전하고 싶고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약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좀 방황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느낌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파란 구체를 사용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 머리 움직임이 최대한 이 아까 있었던 그 커브와 타이밍 스페이싱을 잘 지킬 수 있게 브레이크다운만 딱 넣어줬는데 8프레임의 엑스포지션에서 4프레임의 엑스포지션까지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됐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엄청나게 스무스해졌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이 머리 움직임 자체가 이 카메라 프레임 속에서 움직이는 스페이싱이 약간 저는 거슬리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딘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거슬리는 곳만 고치면 결국 우리 카메라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제대로 볼륨을 가지고 회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메라 상의 이 네모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우리가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2D의 그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입체 공간에서의 정확성보다는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스무스하고 예쁜가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스페이싱을 잡는 게 중요하신 것 같고 여기에 잠깐만 이런 식으로 클리핑을 해보다 보면 네, 이 두개골의 가장 높은 꼭지점을 한번 보세요. 이 가장 높은 곳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툭 하고 튕겨 나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약간 저는 이렇게 많이 어색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포즈를 두개골을 내려주고 이마가 좀 넓어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내려주고 전체 위치도 조금 내려주고 대신 이 포즈를 높여줄 거예요. 완전히 높여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의 그 구조를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탄젠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탄젠트. 이거는 이제 그 한국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원에 정확하게 이렇게 그 직각으로 어떤 선이 닿는 부분을 여기를 탄젠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림에서 탄젠트라고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머리를 그렸잖아요. 이 두개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것도 괜찮지만 두개골이 정확하게 이렇게 화면에 맞아버리면 이게 약간 제4의 벽을 깨주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공간감을 많이 흐트러뜨리는 정말 하나도 예쁘지 않은 불편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탄젠트라는 개념을 최대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요소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게 머리나 이런 둥근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게 있는데 집을 이렇게 그렸어요. 집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집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그 그림의 끝쪽에 이렇게 딱 꼭지점이 대이게 이렇게 그리면 저는 이게 너무나 불편하거든요. 이게 공간감을 흐트러뜨리는 이유가 튀어나가는 것과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그 앞뒤에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 집이 우리하고 이 화면하고의 거리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저는 어색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최대한 피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 머리도 약간 튀어나오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고쳐서 이 스페이싱만 집중해서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불편했는데 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플로우 자체가 좀 더 편해진 것 같고 이 anticipation 그 칼을 어깨에 얹기 전의 모션 자체도 넣어줌으로써 이 캐릭터가 어떤 행동으로 이 포즈까지 갔는지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요 앞에 있던 그 괴물 캐릭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그림 그대로 사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키 브레이크다운만 그냥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간단하게. 우리 앞에 있는 요
빨간 캐릭터가 움직이는 만큼 얘도 옆으로 이제 회전하면서 밖으로 쫓겨날 테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크게 움직여서 안녕 사라질 수 있게 이렇게만 딱 내 프레임만 이동으로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니까 이제 앞에 있는 캐릭터와 뒤에 있는 캐릭터가 회전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살아났죠. 이 다음에 이 뒷부분은 이제 모두 다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거고, 결국 볼륨을 지켜주면서 그 전에 레이아웃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의도를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다 똑같은데, 한 가지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배경과 캐릭터의 상관관계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캐릭터가 멀어지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그래가지고 요거는 브레이크다운을 넣긴 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다운을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러프 단계에서는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즈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모디파이 툴을 통해서만 이렇게 잡아두고, 멀어진 움직임을 대충 잡았는데 그렇게 어색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잡아두고 4의 엑스포지션을 가진 이 멀어지는 동작을 그대로 지평선에도 적용을 시켜줄 건데요. 지평선이 여기쯤에 이런 식으로 그려두고, 이런 식으로 그려두고, 이 전 프레임에서는 여기쯤에 있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이제 그 허리까지만 보이던 상태에서는 안 보이다가 발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평선이 나오는 건데, 지평선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약간 피쉬아이 형태의 이렇게 곡선이 되어버린 이런 구도의 바닥까지 대충이나마 브레이크다운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식으로 잡았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파란 캐릭터도 키포즈가 잡혀 있겠죠. 그것까지 잡고 이제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앞에 카메라 앞을 정말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멀리 있는 포즈까지, 두 다리가 다 보일 때까지 우리 카메라가 뒤로 이렇게 물러난 건데, 이 캐릭터는 안 움직였죠? 캐릭터가 움직인 게 아니라 이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는 거라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속도의 변화가 없고, 그러면 보라색에 훨씬 더 가까워야 되겠죠. 단순히 이제 그 거리에 의한, 구도에 의한 스페이싱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잘게 쪼개줄게요. 제가 지금 항상 보여드렸던 그 스페이싱의 작업이 아니라 약간 편법을 써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보시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상한데 하면 돌려보시고, 그걸 이제 꼭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카메라 앞을 지나가다가 딱딱 여기가 보라색과 초록색의 사이여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렸죠. 이런 것들은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이 그림 자체가 좀 더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가가면 조금 더 스페이싱이 마음에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플레이 해볼까요? 그 밑에 이제 멀어지는 빨간 캐릭터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놨고, 레이어를 가려놓고 이 러프만 이렇게 보면 이제 2단계에서 전에 풀핸드 애니메이티드 백그라운드 13강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법처럼 바닥에 어떤 마킹을 통해서 이 구도를 좀 더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그림을 배경에 그려놓을 건데요. 그렇게 할 때 이 키포즈 단계에서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브레이크다운을 이미 잡아버려서 보여드릴 건데, 이 빨간 캐릭터의 주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마킹이 있어요. 바닥에 어떤 자국들이 있고 자국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그려주실 때 이 캐릭터가 있었던 곳과 이 마킹이 있었던 곳들의 관계를 완벽하게 지켜주셔야 이 캐릭터가 3D 배경에 그린 애니메이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컨택이 제대로 지켜지고, 그 컨택이 지켜짐으로써 미끌리고 있다는 그런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이 작은 자갈이 이 발톱의 끝부분에 닿아 있잖아요. 지금 거의 조금 더 옆에 떨어질게요. 텐젠트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붙어있는 이 돌멩이가 이런 식으로 발톱이 스페이싱이 이상하게 됐죠. 이런 것도 하다 보면 배경을 그리다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거를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발톱과 이 자갈의 상관관계만 잘 지켜주셔도 그만큼 더 자연스럽게 변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요. 그림을 아주 정확하게 그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는 상관없는데, 이 자갈이 앞쪽으로 훅 나가버린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가만히 남아있고 발톱만 앞으로 간다거나, 이 두 스페이싱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예 닿아서 이렇게 이 발이 닿아 있는 부분에 이런 땅에 주름이 있다면 그 주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 발을 따라가는지, 이런 것도 있고, 이 빨간 캐릭터는 이제 아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간 이후에는 요 주름들이 점점 작게 보이다가 잘 안 보이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 원리만 지켜주신다면요. 이런 식으로 거의 점으로 보여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뭐 몇 개 더 추가해서, 이거는 반대로 마지막 프레임에서 출발해서 그 전 프레임들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은 제가 스트레이트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스트레이트 어헤드가 아니라 키프레임을 먼저 잡아놓고 그 사이에 브레이크다운을 라이트 테이블을 사용해서 그렸으면 더 편했을 텐데, 지금은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놨기 때문에, 지평선을 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고요.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면 이 공간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이 파란 캐릭터가, 특히 파란 캐릭터의 발이 바닥에 잘 디디고 서 있는 게 훨씬 더 잘 느껴지게 되었죠. 러프 단계에서부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잘 유의를 하면서 제작을 해주셔야 이 다음에 타이다운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정말 그림을 좀 더 고치고 더 멋있게 만드는 과정을, 그리고 그 사이에 인비트윈을 넣어주는 그런 과정을 더 재밌게, 머리가 이렇게 아프지 않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정말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강조를 해드렸고요.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요소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멀어졌던 캐릭터가 다가오는 거, 그리고 이 캐릭터의 이런 골반 부분을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파란 구체처럼 이 골반 부분이 화면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트래킹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 머리는 가까워진 다음에 슬로우 모션이 있죠. 그 슬로우 모션에서도 똑같이 이 머리 부분의 움직임이 이렇게 구체가 흐트러지지 않게 트래킹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스페이싱을 잘 살피시면서 끝까지 러프 단계를 잡아보시면 그 다음 타이다운 단계에서 굉장히 재밌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프 블로킹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 러프를 미리 제작해놨던 러프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다음 타이다운 단계에서 어떤 작업들을 해주는 걸 타이다운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